네, 반갑습니다. 대항해 시대로 배우는 역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원래는 대항해 시대를 가끔 실시간 방송으로도 하고 대항해 시대 3를 좀 원래도 가끔 녹화해서 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1편부터 차례차례대로 좀 뭔가 스토리 있게 좀 짜임새를 꾸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대항해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말 좀 고증을 잘해서 도시들마다 특색 또는 유적과 유물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아가면 좋겠다라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이 대항해 시대의 온라인을 동아리로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19로 지금 계약이 안 되니 등교 수업이 좀 안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전환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동아리를 뭐 할까라고 하다가 이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 그래도 좀 배울 수 있는 학습에도 좀 유익한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PK가 없는 학생용 서버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미 뭐 이제 학생들이랑 게임을 시작해서 이제 역사 선생이라는 아이디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게임 처음 시작하면은 아이디부터 한번 어떻게 만드냐면은 뭐 이렇게 나라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 캐릭터가 어떤 나라에서 시작할 거냐, 어떤 국적을 가질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베네치아, 프랑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렇게 5개, 6개 국가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항해 시대가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가 뭐냐면 아마 좀 지금 청소년들, 지금 학생들은 대항해 시대가 뭐야? 라고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저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항해 시대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죠. 왜냐면은 이 게임 안 하신 분,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제 또래라면 아마 대항해 시대 게임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유명한 정말 명작이어서 저도 이제 대항해 시대를 3부터 4 온라인 그 핸드폰 모바일까지 다 해봤는데 정말 재밌게 했어서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대항해 시대라고 안 배우고 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표현으로 그 신항로의 발견이라는 표현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항해 시대가 영어로는 The Age of Discovery라고 그래서 발견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 그대로 하면 발견의 시대죠. 근데 여기서 뭘 발견했냐? 바로 이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중심이 되어서 저 미국이나 또는 저 호주 쪽, 오세아니아 쪽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발견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뜬금없이 이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막 약간 경제적으로나 좀 정치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견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라 그래서 최근에는 신항로, 그러니까 신항로를 발견했다. 그래서 신항로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대항해 시대라는 용어를 안 쓰냐? 이 대항해 시대라는 용어가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든 단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라는 이 게임이 이제 일본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에이라고. 그래서 그 삼국지로도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게임의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든 그 대항해 시대라는 용어를 아마 이 게임에서 그대로 제목을 따와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신항로의 발견이라고 해서 그냥 이때 이 시대에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중심이 돼서 신항로를 이제 새로운 항로, 이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아메리카까지 갈 수 있는 항로를 발견했다. 또는 인도까지 갈 수 있는 항로를 발견했다라 그래서 신항로의 발견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 나라를 선택하는데 에스파냐, 포르투갈, 베네치아 이런 나라들을 선택하는데 대항해 시대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죠. 참고로 에스파냐는 지금은 스페인인데 스페인이란 용어 뜻이 뭐 토끼가 많은 나라 막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는 그 카르타고의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이 이 카르타고의 식민지였는데 이 카르타고인들이 여기에 와서 토끼가 많다라고 해서 토끼가 많은 나라라는 뜻이 이제 스페인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포르투갈인데 당시에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두 나라죠.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인데 왜 이 두 나라가 이끌었냐면 이건 좀 이따 한번 게임에 들어가서 좀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이 게임은 이렇게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몰랐는데
아마 이 내려갈수록 더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때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들이었죠.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도 항로를 개척했나? 이때 얘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네덜란드도 이제 대항 후발주자로 되게 컸죠. 영국이나 네덜란드 후발주자로 되게 성장했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을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 이렇게 캐릭터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좀 캐릭터도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캐릭터도 선정할 수 있고 직업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 상인, 군인. 이제 대항해 시대니까 신항로를 개척하는 또는 유적과 유물을 발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험가 직업은 이런 식으로 탐험과 모험을 하는 직업이고 상인은 이제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이제 군인은 해적이나 뭐 이렇게 싸워서 해적을 물리치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영국이 대표적 해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사략 해적, 국가로부터 아예 해적을 인정받고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은 정말 유명했던 해적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 이미 이 게임을 시작한 캐릭터가 있어서 이 대항해 시대는 간단히 이렇게 의뢰를 퀘스트를 받고 그 퀘스트를 수행하는 게임인데 뭐 롤이나 이제 RPG인가? 이게 RPG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임을? 근데 뭐 롤이나 요새 유명한 게임 뭐 오버워치, 배그처럼 스펙타클한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 힐링? 옛날에 군대 선임이 저 이거 게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더니 뭐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게임이야 뭐야? 뭐 할 정도로 정말 게임답지 않은 게임이죠. 근데 정말 이게 시대 고증은 또 잘했고 유적과 유물도 되게 고증을 잘 해놔서 좀 역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는 거고요. 좀 역사 공부할 수 있게 게임을 통해서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지금 영상을 올려봐요. 잠깐 대항해 시대 처음 시작이니까 대항해 시대가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항해 시대가 뭐냐면 때는 바야흐로 한 15세기, 한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에 여기 있는 포르투갈과 여기 있는 에스파니아가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 여기 지금 제가 아마 갈 수가 없는데 이 대서양과 그리고 갈 수가 있나? 지금 지도가 안 보이네요. 인도 이쪽 남쪽으로 해서 인도 항로로 개척한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대항해 시대가 왜 시작되었냐? 이게 문제인데 우선 대항해 시대를 크게 주도했던 나라는 여기 있는 포르투갈과 여기 있는 에스파니아였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일단 대항해 시대가 왜 시작되었나? 가장 큰 학설은 후추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후추가 왜? 우리 지금 밥 먹을 때 좀 곰탕이나 우리는 그럴 때 저도 곰탕 먹을 때는 후추 많이 뿌리는데 그런 데 쓰는 후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제가 인도 지도를 볼 수가 없는데 이쪽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향신료들 후추나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이 당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고기나 같은 걸 재울 때 이런 향신료와 같이 재우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향신료 가격이 굉장히 좀 귀했고 비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신료 무역을 원래 여기 있던 비잔틴 제국 또는 베네치아 상인들, 이탈리아에 여기 있는 베네치아 상인들, 이 비잔틴 제국 또는 여기 이슬람 상인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설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 여기 생기면서 이 향신료 가격을 엄청나게 얘네가 비싸게 받기 시작했고 인도로부터 건너온 향신료를 이 오스만 제국이 엄청 비싸게 받았고 또 이런 향신료 무역을 이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 지중해 무역권이 이 지중해에서 무역한 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스페인과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이쪽 지중해 무역에서 점차 소외되면서 향신료를 얻기 위해 서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게 원래 학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좀 바뀌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바뀌고 있나 봤더니 그 당시 향신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향신료 가격이 뭐 눈에 보일 만큼 뛰지 않았다. 그러면은 얘들이 그럼 도대체 왜 나갔냐? 얘들이 왜
그럼 여기서 향신료 그대로 사 먹었으면 되는데 왜 나갔냐? 라는 게 문제인데, 당시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포르투갈이 이제 막 스페인 아마 카스티아 왕국이랑 싸워서 이제 독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독립했을 때 그 왕국의 왕국을 지휘했던 세력들이 약간 상인들,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상업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왕국 자체도, 포르투갈 왕국 자체도 약간 상인들에게 큰 지지를 줬다.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제 상업을 위해 이쪽 다른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또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쪽 지중해 무역권이 소외됐기보다는 소외됐죠. 일단 소외돼서 이제 대서양 무역권이 좀 필요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들 당시 14, 15세기에 비해서, 당시 여기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가 아니라 베네치아잖아요. 도시 왕국이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왕권보다는 지방 봉건제 때문에 영주의 권한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항로 개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다르게 한 11세기부터 원래 여기에 이슬람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원래 그 우무아미야 왕조라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여기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애들을 밀어내면서 이쪽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게 이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에요. 그걸 레콘키스타라 그래서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 애들이 이쪽 이슬람 애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동시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이쪽 에스파니아 국가들은 왕권이 강했고,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국가가 직접 상인들에게 투자를 해서 대서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네가 한번 항로를 개척해 보겠니? 너네가 한번 향신료 구해 오겠니? 이런 식으로 상업을 좀 활발히 할 수 있었다. 국가 주도의 상업이 가능했다라는 학설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항해 시대를 할 수 있는 당시 항해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육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체 과학기구들이 이때 발달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가능했고, 그리고 또 이때 배, 당시에 갈레온이나 나우 같은 이 범선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원거리가 항해가 가능한 이 범선이 개발되면서 이들이 우린 더 이상 지중해 무역 안 할 거야. 이쪽 대서양 쪽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항해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최근의 학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모험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게임인 거죠.